아세요? 홍 박사님을 아세요? 버스, 자동차, 기차 뭐 이런 교통이 너무 좋아서 버스 번호의 그 노선 번호를 매일 블로그에 기록하고 연구하던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대학생이 된 지금은 여러 기관에 자문도 하고요. 교통 정책을 바꿔나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2살 교통 박사 대학생 김강산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도 마음은 22살이어서 우리 대학생답게 인사. I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네. 자기소개. 저는 이제 청년의 시각에서 세종을 기록하면서 도시교통 정책에 제안을 하고요. 교통대학교 졸업 예정인 김강산입니다. 예, 대학생다운 인사였습니다. 근데 교통 박사로 알려져 있는데 YTN에 못 타고 오셨어요? 안 그래도 제가 뛰어왔어요, 사실. 그래요? 지하철하고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아침까지 정말 그 KTX 타면서 네. 1시간 정도 자고 왔는데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서 그런지 꿀피부네요. 그러면 1시간 정도 걸렸으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세종시 조치원읍입니다.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아침 일찍 저희 방송 생방송 함께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신 김강산 씨입니다. 방송하면서 저도 교통 전문가들 많이 만나는데 제가 만나본 최연소 교통 전문가세요. 어린 나이에 꿈을 빨리 찾은 편인데 원래는 꿈이 역사가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는 네. 처음에 역사를 좋아해서 역사 연구가를 꿈꿨는데 예. 이제 성함이 이제 김자, 현자, 희자이신 어머니께서 강산이 네가 정말 좋아하는 정말 그 분야를 찾아라라는 예. 그런 조언에 힘입어서 제가 어. 이제 교통 분야를 좀 더 결정하게 됐습니다. 어머님 성함이 김현자, 희자. 네, 맞습니다. 어머님이 방송에서 내 이름을 꼭 불러달라 이렇게 아닙니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정말 부모님이셔서요. 네. 엄친하네요. 엄마 친구 아들. 많은 아들들을 맞습니다. 좌절감에 빠뜨리는 훌륭한 아드님으로 키워내셨어요. 어머님 너무 대단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어쨌든 역사가가 꿈이었는데 김현희 어머님께서 너가 하고 싶은 걸 찾아라 라고 해서 고민을 했더니 그 찾은 게 교통 전문가였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교통이라는 것에 왜 정말 이렇게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아마도 가족의 영향이 사실 크다고 생각합니다. 장난감도 버스나 기차처럼 그런 이제 바퀴가 달린 것들을 되게 좋아했고요. 이제 네. 보면서 제가 조치원에 살다 보니까 이제 되게 멋지다라는 생각에 빠져서 그런 생각이 새록새록 기억납니다. 그러면 어린 시절에 자동차 좋아하는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은 우리 아들이 이제 한 20년 뒤에 제2의 김강산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영광입니다. 예, 세종시에 살고 있는데 2019년부터 2024년인 지금까지 세종시 버스 노선을 연구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맞습니다. 거를 연구하신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교통 분야에서 활동한 것은 2019년부터인데요. 세종시는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2010년에 이제 연기금부터 제가 좀 살아온 저의 그 시각에 따르면은 사실 예. 있는 청사만 있는 사실 그쪽 신도심 좀 얘기고요. 조천이나 그런 읍면 지역은 사실 해당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읍면 지역,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가기 어려운 곳까지 구석구석 좀 연구하면서 어떤 움직임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는 이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이제 자체적으로 승차라 데이터를 좀 이렇게 분석을 해서요. 자체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예, 맞습니다. 세종시에 현재 61개 노선과 1,158개의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요. 예. 다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시간대나 정류장 그런 이용객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통계치를 냈습니다. 노선이 1,158개. 노선이 61개입니다. 우와, 61개 노선. 네, 1,000개가 넘는 그 정류장의 정류장.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그래서 뭐 실제로 개선을 이끌어냈으니까 삶이 얼마나 윤택해진 거예요. 이를테면은 내가 집에서부터 뭐 회사나 학교까지 뭐 1시간이 걸린다면 개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로 좀 이 거리를 좀 단축시킨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가장 자주 타는 노선이 991번 버스인데요. 네. 그 노선이 이제 소정면부터 해서 조천과 청사, 국책연구단지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제가 이사로 있으면서 든든한 인생 선후배 님이 계시는 청년형 팩토리 사회적동조합의 이사인데요. 저는 이제 갈 때마다 환승 없이 이제 한 번에 갈 수 있는 노선이 이제 991번 버스인데 배차 간격이 30분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제가 이제 다니면서 원래는 50분이었는데 제가 시장에 직접 제안을 드려서 30분으로 단축을 시켰습니다. 50분 걸리는 통학 거리를 시의원에게 직접 제안을 해서 30분으로 단축시켰다. 예, 시장님께 제안 드렸습니다. 시장님께 제안을 드려서 30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와, 이거는 뭐 학생들이 너무 고마워할 얘기네요. 이게 그 등교 시간에 그 아침밥 챙겨 먹기도 힘든 그 시간에 얼마나 귀합니까? 그 20분을 단축시킨 게 김강산 씨가 해낸 일이에요. 50개가 넘는 버스 노선을 줄줄 꿰고 있다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혹시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 중에 수다맨이라고 알아요?
여기서 세대 차이가 수다맨이라는 그 개그맨이 네. 있었는데 뭐 버스 노선을 막 이렇게 줄줄줄 외우는 그 지하철 노선을 줄줄줄 외우는 분이었거든요. 네. 그분처럼 버스 노선 보며 정류장 위치며 이런 거를 다 줄줄 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네, 일부러 맞습니다. 외우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절로 공부하다 보니까 외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덕업일치라는 또 말이 있잖아요. 정말 예. 좋아하는 덕에서 직업까지 일치하는 그런 것을 사실 좀 제가 좋아하는 것이다 보니까 예. 정말 저는 사실 수학을 되게 싫어했어요. 아. 근데 수학은 싫어했지만 교통만큼은 다 외웠습니다. 역시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덕업일치를 이루고 있는 김강산 씨. 버스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 교통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으신 거죠? 예, 맞습니다. 저는 예. 버스만 사실 단정돼서 보는 건 아니고요. 예. 기차부터 자전거까지 교통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네. 가령 저는 공공자전거 어울링을 타고 다니는데요. 조천은 행복도시와 달리 버스 그 대여소 자전거 대여소가 촘촘하지 않아서 조천 네. 제가 직접 복합 커뮤니티 센터와 이제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 앞에다가 대여소를 설치했습니다. 어울림이라는 게 뭐 서울시의 경우는 따릉이처럼 네. 세종시에서만 운영되는 이 자전거 그 이용 시스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어울링이라고 해서요. 어울림? 정말, 네, 모두가 어울리는 정말 이렇게 그런 어우르는 자전거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 강산 씨 블로그, SNS 봤거든요. 네. 경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이거 뭐 공공기관이며 정부며 뭐 정식으로 좀 자문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정도라고 하는데 어느 활동을 하고 계세요? 주로 저는 이제 2021년부터 다시 교통정책 분야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요. 네. 21년에는 사정시 그 산하 거버넌스 기구인 시민주권의 건설교통 분과 위원회 했었고 예. 교통연구원 이제 국토교통 빅데이터 자문과 이제 애트리 국책관 자문과 부처님 자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뭐 나중에 저 그 방송 받아치기로 봐야겠습니다만 여러 기관에서 여러 자문으로 좀 활동을 하셨는데 그럼 회의 많이 가시잖아요. 예. 회의 가면 나보다 어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다 강산 씨보다 예. 좀 연세도 높고 직책도 있으신 좀 나이 지긋하신 분일 것 같은데 네. 김강산 학생을 처음 보면 뭐라고들 말씀하세요? 주로 사실 저는 이제 그 친척분들이나 그리고 연구자분들께서는 이제 김 박사 하시면서 예.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회의하면서 호칭을 김 박사님이라고 부르시고 실제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연구하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네. 그 설명을 들은 반응은 어떤가요? 반응이 되게 사실 제가 놀라웠다는 사실 반응이 좀 컸어요. 제가 예. 직접 제본을 이렇게 하고 다니고 이렇게 제본을? 자료를 만들어서 이거 실제 드리는 자료인가요? 실제 자료입니다. 이거 좀 보여줄게요. 그런 카메라 좀 식으로. 잡아주세요. 예, 이게 그 실제 쓰시는 자료를 네. 갖고 오신 거죠? 직접 제가 제작해서 배포해 어. 드리는 건 자료 드립니다. 예, 이거 작년이네요. 2003년 5월 26일에 예.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개선 방안. 네. 이거 꾸겨진 거 보니까 이거 찐 자료예요. 이 실제 자료를 갖고 예. 오셨고 이렇게 대중교통 개선 방안을 내서 실제로 많은 것들을 이뤄내신 거군요. 교통 관련한 여러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제안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네. 자 그렇다면 주로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바꿨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로 저는 이제 예. 네, 스마트 횡단보도도 있고 공공자전거 어울링 대여소 설치도 있고요. 예. 이제 저는 이제 촘촘한 대한민국 프로젝트라고 해서 제가 직접 제안해서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 횡단보도는 감지 센서를 이용해서 횡단보도 음성 안내를 제공을 하고 정지선 준수라는 그런 이제 유도하는 시스템인데요. 사실 이제 조천에는 이런 그 바닥 신호등이 많지는 않았었는데 네. 제가 직접 LED를 이렇게 그 제안을 해가지고 세종시 보건소나 이제 보컴에서 앞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제안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어울링 대여소 설치를 했고 예. 세 번째로는 이제 안전신문고 앱이라고 해서요.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앱을 통해서 이제 횡단보도 제도색이나 그런 이제 정지선 제도색이나 도로 이정표 개선 같은 그런 실질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지나다니면서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는데 네. 이 불편함을 느낀 걸 개선책을 고민하고 실제로 제안하고 개선까지 이끌어내는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개선점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한 것 중에 이거는 진짜 칭찬할 만하다, 너무 잘했다 싶은 게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처음 했던 정책 활동이 그 991번 버스 노선을 개편하는 일이었는데요. 당시는 이제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이제 저는 이동을 해서 맨날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네. 이제 배차 간격이 50분 정도였는데 예. 제가 이제 사실 버스는 시민분들께서 정말 이동에 필수 불가결한 이동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불편 사항이 있다면 제가 직접 해결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당시 이제 그 서비스를 통해서 세종시 서비스를 통해서 단축을 시켰고 이제 제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에는 이제 한 해 31만 명이 이용했어요. 근데 이제 21년 자료를 제가 또 분석을 해보니까 51만 명이 이용했습니다. 코로나임에도. 그래서 61%나 상승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세종시 안에 있는 교통체계를 분석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그 분석이 세종시 안에만 국한된 건가요? 아니면은 뭐 서울시나 뭐 다른 인접한 시도들에게도 그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사실 아무래도 교통 문제는 광역권으로서 때로는 얽히고 설킨 문제잖아요. 예. 세종시 같은 경우도 엠버스가 사실 좀 자초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최민호 시장이 공약인 대중교통 무료화가 공약이 파기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펼쳐지고 있는데 최근 서울에 사실 버스 명동 같은 경우는 버스 대란이 난리인 상황이잖아요. 예, 저희도 뉴스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어요? 네, 제가 이제 그 실제로 서울 친구들한테 직접 자료를 받아보니까 정말 사실 그 공공 디자인에서 검토도 사실 않은 것 같지도 않고요. 버스 노선에서 그 색깔도 입히지 않아서 정말 안내판이 불편하고 승하차문 위치가 아예 맞지도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문제를 분석을 하셨어요? 오세훈 시장님이 아마 그 저희 뉴스라이더 방송을 볼 것 같은데 당시에 그냥 눈 오는 날 눈 맞으면서 이제 시민들에게 사과 방송을 하기도 했거든요. 오세훈 시장에게 혹시 생각하고 있는 개선점이 있다면 좀 잘 들으시라고 조언을 좀 해주세요. 예, 시장님, 저는 이제 그 가령 제가 설치한 이제 그 세종시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 승차판 이제 그 정류장이 8곳으로 분산 배치는 되어 있지만 제가 직접 그 제안을 해서 버스장 정류장 위에다가 이렇게 안내판을 크게 달았습니다. 심지어 그 색상마다 정말 그 방향별로 색상마다 시민분들께서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게 설치를 해서요. 그러니까 한눈에 보면 딱 알 수 있게 방향별로 색깔을 달리해서 크게 만들라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크게 정말 그 어르신분들도 볼 수 있게 정말 크게 만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직관적인 게 좋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맞습니다. 그냥 멀리서도 한눈에 딱 보면 저 색깔은 어디를 가는 거지라고 알 수 있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명동이라든지 다른 그러니까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곳에 그 교통 대란은 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세요? 네, 추가적으로 제가 국토부 그 자문위원을 하면서 이제 그 사당역 출구를 사실 좀 제가 직접 개선을 했는데요. 이제 1월달에 원희룡 장관과 같이 방문을 해서요. 3월달에 그 버스 정류장 사당역 4번 출구에 있는 그 노선을 직접 이렇게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한번 꼭 바꿔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대통령실에서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바꿔보고 싶다는 22살 김 박사님의 꿈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제 곧 총선이잖아요. 정말 국민의 대표를 뽑는 그런 선거인데 이제 주로 정치인분들께서 그 공약을 보면은 이제 교통 관련 공약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시는데 보면은 과연 이 공약들을 정말 후보께서 직접 타보고 하시는 건지 의문이 들 때가 사실 많습니다. 매번 선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통공약이 남발돼서 자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김포 골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김포 시장님께서 무리하게 공약 실행을 하시다가 정말 그 경기도 대정 지원 없이 자체 시비를 하면서 오히려 작은 규모로 건설돼서 정말 그 대란이 펼쳐졌잖아요. 그래서 현장 속에서 저는 직접 타보시고 그런 이제 생각을 한 번이라도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저는 자체적으로 챌린지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중교통 이용 챌린지라고 해서 인증하는 그런 온라인상에다가 인증을 해서 이렇게 다음 주에 이렇게 좀 제안 드리는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좀 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현장 속에 답이 있습니다. 현재 혹시 출마하세요? 아닙니다. 전혀 총선에 출마하시는 건 아니고.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대통령실과 여의도에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탁상 행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따끔한 일증을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럽게 해주셨네요. 김강산 학생의 앞으로의 꿈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종 목표 짧게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사실 이제 저의 인생이 이렇게 많이 바뀌게 된 건 아무래도 가족이나 친척의 영향이 컸다고 봅니다. 이제 조언을 하셨는데 제가 홀로 통계를 내보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교통 분야를 조금 더 파헤쳐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따라서 대학원 진학도 지금 고려 중에 있고 남은 1월 동안 이제 제 인생 로드맵을 좀 더 촘촘하게 이제 가꾸면서 이제 앞으로도 초심 잃지 않고 정말 이제 국민의 이동권이 보장되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생활 실현을 위해서 세종청년 김강산이 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종시의 삶도 바꾸고 또 더 많이 공부하셔서 정말 김 박사님 되셔서 대한민국의 교통체계도 확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윤택한 삶을 위해서요. 지금까지 22살 교통박사 대학생 김강산 씨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